이해하실 만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아마 유튜브는 모르실 텐데 아프리카 팀 방제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방제가 영어는 딱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꿈 좀 깨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모르는 당신에게라고 제가 이제 그 방제를 걸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좀 강사는 아니지만. 근데 영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을 제가 쭉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질문이 막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만큼 해야 돼요? 뭐 하루 몇 시간 하는 게 좋아요? 단어장 뭐가 좋아요? 문제집 뭐가 좋아요? 뭐 하여튼 되게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대부분의 이제 영어를 공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도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단어는 굳이 막 그렇게 단어장 사서 외우실 필요 없고요. 단어는 습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개새끼야 나 당장 시험인데 어떻게 해 이 새끼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한테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근데 당장 시험인데 어떡해? 영어를 잘하는 거랑 시험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제가 거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시험까지만 하면 딱 시험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영어하고 친하게 안 지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이게 이건데, 이걸 제가 이제 거기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영어를 어디까지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험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인 시험만 보고 끝낼 거예요. 그럼 영어 공무원 시험까지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영어 왜 해요? 저 공무원 시험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공무원 영어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꼭 그 시험에서 필요 없는 수준까지 물어봐요. 그냥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와요. 김원님 방송을 봤는데 저 영영사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영영사전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무슨 시험 보세요? 공무원 시험? 수능 시험? 뭐 어떤 거 보세요? 제가 정말 죄송한 일인데 공무원 시험하고 뭐 수능 영어 시험 이런 거 보실 분들이 이걸 보시겠다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시험을 한 3, 4년 뒤로 미루세요. 그러니까 당장은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영어만 해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를 하시겠대요. 제가 영영사전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혹시 사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보셨어요? 난 국어사전으로 한국어 공부해야지 뭐 이런 사람 없잖아. 이거 되게 이상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에 대한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싸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강사들끼리 사람들끼리 영어 가지고 싸우냐면, 그러니까 정도를 정해놓지 않고 서로에 대한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영어 공부할 때 어디까지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뭐 외국인들하고 대화 정도 하면 돼요. 그래요? 그럼 그냥 사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하시고 그냥 외국인 친구 만나세요. 어느 정도도 하기 싫으시면 그냥 외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세요. 제일 간단해요. 어플리케이션 쓰세요. 뭐 헬로 그거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 쓰셔가지고 외국인 친구 사귀세요. 근데 외국인 친구도 잘 사귀셔야겠죠. 그 외국인들 얼굴처럼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어 못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이 어디까지 있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하루에 1개 정도의 표현만 알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을 곡해해서 듣는 사람이 둘 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표현 1가지만 챙겨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곡해하는 사람. 단어를 외우면 되는구나. 표현이라고. 내 지금 말을 표현이라고 했잖아. 단어라고 안 했어요. 단어를 하루에 1개 외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이요, 표현. 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 일생활에 쓰는 말, 그런 표현법을 하루에 하나씩 좀 공부한다? 그럼 뭐 1년이면 365개의 표현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표현법의 특징은 파생효과가 있어요. 이게 하나로 단어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법이 증가되면 이게 다 교차되고 크로스되면서 다 가지치기가 되거든요. 이러면 길어져요. 그래서 표현법을 배우세요. 회화가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세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만 들어가도 매일매일 회화에서 이렇게 옆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메인 페이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의 회원과 나발인가 뭐 이렇게 적혀가지고 거기 뭐 말하는 법 이렇게 뭐 하나씩 문장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라도 하나씩 챙기세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에 표현 하나만 챙기셔도 됩니다의 첫 번째 모순은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모순점은 저한테 그렇게 되죠. 야, 표현 하루에 하나 외워서 언제 시험 보냐? 아니,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왜 갑자기 영어 시험으로 논점을 바꿔서 얘기하냐?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계속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때 영어의 기본은 단어다, 문법이다, 듣기다, 독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난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내 꿈은 어디까지면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미 초등학교 때 개망했죠? 중학교 망했죠? 고등학교 때도 뭐 상태 안 좋아서 이제 뭐 외워가지고 대학에 갔어요. 내 목표가 그냥 대학만 잘 가서 영어를 끝내는 거면 상관이 없었는데 고등학교에 오고 대학교에 왔더니 나 회화도 필요해. 그럼 회화까지만 확장시키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좀 더 필요하시면 난 유창하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대화를 할래. 뭐 그건 네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확장시켜가는 단계인 거지. 이거를 기준점 자체를 처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할 때 나는 영어의 신. 난 그냥 뭐 몰라 그냥 영어의 신. 난 영어 마스터 할 거야. 그런 개소리가 없어요.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저도 마스터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왜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제가 영어를 졸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국내파 출신이고 제가 항상 모범을 삼고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냐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두 번째, 한국에서 학원을 다녀봤다. 그러니까 입시를 해봤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입시. 그리고 세 번째, 유학 경험, 즉 놀러간 경험 자체도 아예 없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 중, 고, 대를 다 나왔으며 학원 다녀본 적 있고 유학은 가본 적 없는 잠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준 갈게요. 기준. 저의 기준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린지 아세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래요. 나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도 포함되고요. 나도 포함돼요. 근데 이것도 보시는 분들이 저 내 얘기인데 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지금 영어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난 믿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뭐 예를 들면 동시통역사.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어로는 실력적으로 봤을 때 어떤 누구도 나는 걸 수 있지. 근데 절대로 시비 안 거는 분. 제가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선배님들을 제가 되게 존경해요. 근데 제가 이 선배님들한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선배님한테 여쭤보면 선배님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선배님이 뭐라 그러면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어떤 느낌이 좀 드는 거냐면 이게 까딱해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영어를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할 법하도 한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꼭 그걸 알아야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 그런 것도 해? 이게 끝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 되게 소름 돋아요. 이거 모르시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알려드려요. 그럼 그분도 공격해요. 나도 모르는 거 알려주세요. 이거 시부래. 더 많이 하시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자기가 해보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의 학습법을 듣고 그 사람은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어.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여러분 앞에서는 자 CNN으로 뉴스 듣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쥐가 안 했는데 자기가 안 했는데 그걸 남한테 시켜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영어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하고 공감대가 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되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듣고 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고 이제 사람들의 질문도 받아보고 뭐 이런 뭐라고 그러지? 생활.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저하고 영어 실력 비교하면 안 돼요. 진짜 실례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 아니 동시 통역 기록까지 세우고 계신 분들인데 나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선배님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학원계에 넘어오게 되면 제가 더 많은 수강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강사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는 거랑 가르치는 건 좀 다른 입장인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아는 걸 전달하는 방식 자체도 다 다른 문제다 보니까. 근데 정말 양심 고백 심하게 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항상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말을 되게 강하게 어렵게 하시니까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저도 생각을 하고 되게 쉽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을 쉽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렇게 공부하신 분 중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단어장을 외워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단어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외우는 게 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봐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봐. 내가 이게 왜 중요한지 보여줄게. 이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이제부터 예시인데 여기 뼈님 계시죠? 제가 좀 뼈를 좀 때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오게 되면 입시 영어를 하게 돼요. 입시 영어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암기만 하면 돼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wish 아세요? wish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뭐 영어 조금 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다 알아요. wish라는 말은 딱 보고 이거 해석하기 졸라 쉽지. 이거 뭐 해석이야. 뭐 이거 깔끔하죠.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워. 졸라 쉬워. 괜찮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외웠으니까. 이건 단어뜻 뭐 소망하다, 바라다, 뭐 희망하다, 뭐 이렇게 해서 외우지 뭐. 이렇게 해서 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해석할 때 이런 느낌이 있을 거야. 자, 봐봐. 해석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게이득. 자, 외우시잖아요. 자, 이제 이게 대학교로 갑니다. 이제 대학교로 갈게요. 대학교랑 이제 뭐라 그럴까요? 취업? 이제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요. 봐봐. 암기한 단어 가지고 말해보세요. 말 못해요.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wish 뒤에 뭘 써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야 근데 wish 뒤에 뭐 쓰지? want 뒤에 뭐 쓰지? go 뒤에는 뭐 써야 되지? 야 잠깐만. 야, kill 뒤에는 뭐 적어야 돼?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외웠다고 해석은 한다고 예 해석됐다. 케이드 난 나 서울대 갔어. 이게 됐잖아. 케이드 나 서울대 갔어. 시집을 엄마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얘기 아니야? 엄마 사랑해 나 서울대 갔어요 엄마. 괜찮아요. 뭐 간 거 아니까 저 지매미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말을 해봐라 라고 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wish의 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용법. wish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 용법이 3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도 3가지 다 외워야 되네. 단어 하나 가지고 용법 3개. 근데 단어가 용법을 3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는 용법을 진짜 재수 없으면 이제 몇십 개씩 가질 수도 있거든요. 언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외우실 거예요 그거? 이거 못 외워요. 이거 암기 불가능해요.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질돼요. 내가 맨날 쓰는 표현이에요. 질. 이거 영어 공부해본 사람들 다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은 이거 공감할걸? 질이 뭔지 아세요? 질린다고. 진짜 질려. 학을 떼요. 이거 뭐 어쩌라고? 이거 뭐 하려는 거야? 말내는 거야? 되게 질려요. 야, 외우고 졸라 많네. 와, 이거 언제 외워? 야, 이거 아닌데? 역시 영어는 나의 길은 아닌 것 같아. 야, 외국인 대단해. 대단한 새끼들.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조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질리니까 다시 이런 방식의 회화를 찾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원에 가서 야 위시 용법 위시 따라하면서 뒤에 문장 붙이면서 연습하는 거 그런 거 알려줘. 어떤 느낌? 뭔가 꼼수.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 같은 걸 좀 뭔가 잘할 수 있는 꼼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어서 하면 돼. 문장을 하나 외워가.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면 돼. 뭐 이런 식 있잖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꼼수로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취업까지 가요. 그 다음부터는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네 영어 실력은 계속 여기서 쳇바퀴 돈 거거든. 쳇바퀴 계속 돈 거예요. 망했네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보장할게요. 망했다? 아니 정확하게 망한 건 아니야. 봐봐요. 대학교 갔잖아. 취업했잖아. 시험 영어로는 성공했다는 건 인정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에게 내가 얘기해 주실 건 꿈 깨세요. 오늘 방제죠? 꿈 깨. 너는 할 만큼 한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꿈을 꾸지 말라니까? 만약에 자신의 꿈이 여기서 더 크다면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해버린 거야. 애초부터.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꿈이야. 하세요. 학원에서 얘기하듯이 외우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해. 당연하지. 아니 시험 자체가 문제로 내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영영사전 보세요. 어우 난 뭐 씨발. 아 내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중에 영영사전 보는 애들이 있어요. 외고면 인정할게. 외고면 나도 인정할게. 근데 일반고 애들이 가끔 보면은 그냥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는 애들 있거든요. 난 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얘는 외국 대학을 가려나? 한 3년 뒤? 아 얘는 미래를 포기했나? 대한민국에서 안 살래구나 얘는. 뭐 그런 느낌 아세요? 얘는 대한민국에서 살진 않을 거구나. 이제 외국 가서 뭐 구글에 입사를 하는 게 꿈이구나. 아니 나사를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얘는 뭐 이렇게 시간이 많길래 지금 벌써부터 이런 짓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는 그때 하면 안 돼. 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중학교 때부터 꿈을 바꿨어야지. 중학교 때부터 난 몰라 씨발 나 입시 안 해 새끼야 이러면서 그냥 난 그냥 영어 회화로 그냥 밀어붙일 거야 새끼야 이렇게 해서 이때 하든가. 그래서 이때 영어 실력을 키워서 뭐 한 5년 6년 공부하고 나머지 그냥 영어 실력이 오른 상태에서 시험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대학에 갔다. 뭐 그럼 나도 인정할게요. 그럼 나도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딱 갑자기 해야지. 영영사전 간지. 엄마 나 영영사전 좀 사줘봐. 엄마 영영사전 간지나지 않아? 야 넌 단어장부야? 난 영영사전 봐. 야 이 새끼야 넌 시험 조져. 시험에서는 그게 적합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어장을 사라는 게 아니라 문장을 통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왜 영영사전을 보고 앉아있냐고. 영영사전 단어가 몇 갠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 그 찾다가 시간 다 가요. 내가 설진님 찾아라 그랬잖아. 그냥 자리값 맞추고 해석 다 하고 해설진님 본 다음에 단어가 이 뜻이었구나 그냥 넘어가라 했지. 그걸 어느새 또 다 영영사전 또 찾는 애들은 ABCD 찾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정말로 잘하는 옛날 분들, 전자사전 세대가 아니신 예전 분들은 한 손으로 이렇게 단어 찾을 줄 아세요. 다다다닥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ABCD의 순서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 절대로 못해요. 이거 요즘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거의 저도 못해요. 그거 한 손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난 그 목표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거기야. 목표가 어디까지인지와 너 몇 살이가 중요해요. 너 몇 살이니? 그래서 너 몇 살이니? 이게 중요해요. 너 몇 살이세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에 들어가요. 중학교 1학년이에요. 뭐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아이한테 어떻게 영어 시키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시키면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개 인생이거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무리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좀 이렇게 입시 영어 말고 편안하게 영영사전 보면서 뭐 이렇게 동화책 보면서 뭐 미드도 보면서 편안하게 공부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실력 높이면 참 좋아요. 소설책 보면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줘도요. 우리 지금 제 말을 들으시는 이제 공감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지만 못 시켜요. 왜냐면 애를 못 믿거든. 왜냐면 회화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 쪽, 그러니까 언어 쪽은 테스팅이 따로 없어요. 테스팅을 한다는 게 뭐 IBT 토플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지만 테스팅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야? 부모님이 해주실 거예요? 영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학원을 보내시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면 학원에서 결과물을 주니까 이러고 아니면 학원에서 입시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내신 점수가 뜨잖아. 1년에 4번. 지금은 몇 번인지 모르겠네. 지금 기말고사만 있나?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딱 뭐 맨날 학원에 가가지고 막 맨날 밤새도록 공부하더니 학교 시험에서 영어 100점 받았어. 그럼 우리 애가 영어 100점짜리인 줄 알아요. 개소리예요. 영어 100점짜리. 개소리 하지 마. 중학교 내신 시험 영어 100점 나왔다고 100점짜리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건 진짜 개소리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중학교 내신 시험 영어 100점
내가 걔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100점 찍으면 인정할게. 맨날 떵떵 놀고 학원도 안 다니고 맨날 집에 앉아서 배그 미친 듯이 하면서 18세인데 배그 막 하고 막 롤 하고 막 이렇게 애가 있는데 딱 학교에 시험만 예, 딱 100점 이러면 난 인정. 걔 실력 오지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은 외워요. 외운 거예요. 외워서 한 거예요. 그 학교 시험에서 100점인 것 뿐이에요. 그 학교 내에서만. 그리고 그 학교 문제가 진짜 더럽게 어려운 수준이면 100점이 진짜 더럽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내가 볼 때는 외고나 특목고나 어디든 가겠지. 그러면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 학교마다 분위기나 뭐 성적 보면 석차도 나올 거고. 그건 부모님들이면 이게 딱 보면 이 새끼 100점인데 60등? 100점이 60명인 거야. 학교가 미친 거지.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알죠? 100점이 100점 20명 이런 미친 학교라고. 이거는 내신이 겁나 쉬운 학교잖아. 이게 뭔 학교야? 이게 뭐 시험 문제 알려줬냐 이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라고요. 한 학년에 한 400명, 500명 있는데 내신 220명 반. 좀 에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할 새끼만 해요. 이건 어차피 할 애만 해요. 할 애만. 이거는 시킨다고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랑 똑같냐면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이유는 생존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돈 줘. 이 말을 하려면 한국어를 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한국어 하는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 그런 짱돌을 굴리니까 한국어가 느는 것 뿐이야. 근데 영어는 안 늘어요. 왜냐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굳이 애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도 그렇게 무언가 구체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어릴 땐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이상한 거야. 초등학교 때 애들 아니면 유치원 때 그 무슨 영어 유치원 같은 데 보내잖아요. 그럼 애가 거기 가가지고 막 애플 뭐 스트로베리 이런 거 배워오면 엄마 I need apple 이러고 다니면 애플 이러고 다니면 엄마가 와 얘 영어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그때 당시에는 기분이 좋아요. 와우, 애기들이 원래 그래요. 애기들이 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하는데 그런 말 때 엄마 아빠가 오 잘한다 막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애가 중학생 됐을 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안 한다니까. 시험 성적만 보고 얘기하잖아. 90점 100점 와우 잘했네. 이유가 없어. 잘했네. 어우 영어 잘하네. 우리 애는 영어를 잘해요. 상담 올 때 그래요. 우리 애는 영어 되게 잘해요. 네? 진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아니 딱 이렇게 상담을 해도 보면 우리 애는 영어는 좀 잘해요. 네? 왜요? 중학교 때 내신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100이었어요. 네? 네? 중학교 때 100점 나오면 영어 잘한 거예요? 제가 여쭤봐요. 저희 학교 이 정도 중학교 내에서 이 정도 100점 계속 유지한 거면 잘한 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암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요. 암기를 잘하는 게 아닐까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암기도 어느 정도 실력이 뒷받침돼야 잘하는 거죠. 그런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역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수능 시험은 70%가 EBS에서 나오니까 EBS 책 4권을 한번 싹 다 외워보실래요? 라고 물어봐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문제의 개수만 다 합치면 약 한 2,000개가, 2,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 1,000 몇백 개가 될 거야. 1,000 몇백 개를 문장으로 환산시키면은 그게 몇 문장인지 아세요? 외워보실래요, 한번? 내신처럼? 해나? 할 수 있나? 안 된다니까? 되게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 애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들한테도 대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애기들은 피드백 받을 방법이 없거든. 중학교 때 피드백을 뭘로 받아?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나 배틀그라운드 이거 얘기하면 배틀그라운드 이런 얘기하고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영어 공부한다고는 쳐맞거든요. 쳐맞지. 맞잖아. 거기 이렇게 나왔을 때 거기에 커서가 It's good day to die 이런 얘기 나오면 엄마 이거 가주어 진주어야. 쳐맞아요. 엄마 나 영어 공부하는 거야. It's good day to die. 엄마 이거 가주어 진주어. 커서가 하는 얘기야. 쳐맞지. 피드백이 안 된다니까. 너 게임하는 거 잘해 새끼야. 이렇게 당연하지. 왜? 맞아요. 그것도 여러분 영어예요. It's good day to die. 그것도 여러분 그것도 가주어 진주어일 수 있어. 왜 잘한 거지? 얼마나 잘했어. 근데 그걸로 영어 판단을 하는 건데 얼마나 잘하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알겠어요. 그 마음도 그 행동도 다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영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 보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기준이 없고 애도 기준이 없고 그냥 딱 들어가다 보니까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기 어디까지 할 건지 어느 정도를 할 건지 그 다음이 뭐냐면 나이가 언젠지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어 학습법 대다수는 공통적으로 좀 장기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한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몇 년 걸리겠죠.
네, 한 4년 정도는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게 빠를지, 한국어 자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시험마다 준비하는 게 잘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잘하는 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쌤 오추리가 한국어 인증시험을 준비한다? 공부 조금 하고 봤더니 개이득 통과. 그 다음에 수능 언어 시험을 푼다. 아우 졸라 어렵겠죠. 비문학 문학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이거 개소리야 뭐야 이거 조질 거 아니야. 통과. 그리고서 이제 좀 이따가 한 번 더 공부해야지. 나는 이번에는 공무원 언어를 한번 조져볼 테야. 뭐 이런 거잖아. 공무원 국어 시험 해봐야지. 이거 시나브로는 또 뭐야? 뭐 이러면서 공부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차피 한국어가 기반이 돼 있는 사람이 이런 걸 공부하는 게 편한 건지, 기반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공부하는 게 편한 건지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영어의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토익이건 수능이건 뭐 토플이건 공부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군대가 있는 2PM 멤버였던 누구죠? 2PM 누구지? 옥태견. 그 사람이 한국말도 잘 하잖아요. 영어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기 토익 성적 인증했잖아요. 토익 만점이더만. 토익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토익을 몇 번 돌려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토익을 공부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요. 600점에서 700점 넘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700에서 800점 고지를 어떻게 넘어야 되죠? 800점에서 900점 고지를 어떻게 넘겨야 돼요? 이런 걸 질문을 해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그 고지를 넘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집중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 실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 그날의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요. 그날 나오는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네 실력 빼고도 이게 다 변수예요. 지금 내가 얘기가 맞잖아. 실력을 빼고도 다 변수만 얘기한 거야. 맞잖아. 내가 뭘 다른 얘기를 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현실적으로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몇 점을 넘겨요? 이거 이상한 소리예요. 자기 실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건데, 그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해는 할게요. 내 목표는 600점에서 700점을 넘기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은 290점 깎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 거야. 딱 보고 모르면 제껴. 제껴 몰라, 씨부레. 뭐 하면 되잖아. 290점 깎이고 700점만 넘기면 되지. 잘하는 거지. 그 사람의 목표가 명확하니까. 난 그런 사람이면 인정. 진짜 인정할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큰 꿈 꾸지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까지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 대해서 제가 이런 기준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결론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영어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는 영어를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끝내놓고 더요. 뭐 딴 거 할 거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를 봤는데 거기에 뭐 아이 조기교육 시켜서 뭐 이번 방학에는 스페인어를 마스터한다 막 적어놓은 포르투갈어를 마스터한다 그 어머니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게 진짜 얼마만큼 이상한 소리인지 답변을 드릴게요. 한국어 마스터한 사람 나오세요. 나는 한국어 마스터했다. 나와. 내가 한번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한국어 마스터 하신 분들 있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소리예요. 아이가 하이 봉주르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몇 개국어씩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다 하냐? 하이 봉주르 사와디카 뭐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거야? 그럼 뭐 전 세계 국어를 다 하는 거야? 뭐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저는 기준에 대한 부분과 나이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도입을 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질리지 마세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치시는 게 조지는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대부분 지쳐서 망해요. 그게 이유예요. 지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이것도 외워야 되고 저것도 나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나 미쳤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당연하죠. 여러분은 영어를 그동안 이렇게 공부했지만 외워서 했지만 일로 가면 완전히 새로운 단계를 다시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돌아간 느낌인데 자기가 영어를 좀 안다라는 기준점 때문에 계속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한 거는 좀 넓고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영어 자체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이 아니라 영어 자체만 잘하고 싶어요. 저 회화 잘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가지 표현만 하세요. 네. 아니, 맨날 앉아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영어를 그냥 뭐 그냥 나 회화 정도나 표현 정도나 하고 살아야지. 그럼 그냥 네이버에 있는 거 하루에 하나씩 이런 표현 있네. 오늘 이 표현 한 3번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 다음날 어제 뭐였지? 어제 표현 뭐였지? 엊그제 표현 뭐였지? 까먹었어. 난 빡대가리니까 원래 까먹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번 보고 외우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저기 공무원 국어 시험에 있는 저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저기 순우리말 표현도 적혀 있잖아. 순우리말 표현 외워봐. 그거 안 외워져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이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